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수익률 3자리 이상을 달성했다고. 반도체 기업 좋죠. 근데 내 피부에 투자하고 좋아지는데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지금 2년 만이에요? 네, 2년 만이죠. 아니,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그러게요. 딱 2년 전 1월 딱 이 시기 때 저희가 만났던 거죠. 그러니까 브릴러님하고 그 피부 미용 특강 했던 게 벌써 1년 반 전이고. 그쵸. 우리 송일아 기자는 브릴러님 처음 뵙죠? 얼굴에서 광이 나십니다. 이게 참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네.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도 네. 그렇고 피부를 좀 구독자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는데. 퀴즈. 브릴러님이 1년에 피부과에 지출하는 돈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경험을 비춰봤을 때는 어. 한 500만 원? 비슷하게 가신 것 같은데. 기본이 1000단위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1000단위. 요즘에도 많이 관리하세요? 지금은 이제 초창기처럼 그렇게 많이는 안 하고요. 네. 요즘은 이제 초창기에 저한테 맞는 시술을 찾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던 기간이 한 2,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거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필요한 시술들만 찾아가지고 이제 받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25년 12월 마지막 날에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분으로 피부과 가서 또 모노폴라 RF 600샷 풀페이스로 맞고 600샷. 네, 그 다음에 제오민 이제 보톡스 맞았죠. 그때도 그렇지만은 지금도 보시면은 눈 이렇게 올려도 눈가도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고 턱도 요번에 맞아서 이제 말할 때는 괜찮은데 여러분 이거 동영상 맞습니다. 네, 고기 먹을 때는 약간 조금 불편한 게 있다 뭐 그런 거죠. 지금 혹시 보톡스 맞으시나요? 저요? 네. 안 맞으시네요. 맞아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죠. 안 맞으셨어요? 네, 여기 저 미간 주름 때문에 맞아야 되는데. 그때도 강의 때도 제가 얘기 똑같은 드렸지만은 종이 예로 들면은 주름이 왜 생기냐면은 이렇게 있다가 접었다 폈다 하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예. 이 근육을 이제 정지를 시켜주면은 근육이 안 움직이니까 피부도 주름이 안 생기는 거죠. 사실 보톡스가 주름을 안 생기는 예방하는 게 최고의 가성비 좋은 시술이고, 보톡스. 네, 주름이 더 진해지기 전에 맞으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그 아닙니까? 폴더블 폰인데 접지 않는 거야. 그쵸. 맞아요. 네. 접으면 주름 생기거든요. 네. 피부도 미리미리 해야 된다. 그쵸. 그래서 또 저희가 이번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브릴러님하고 피부 미용 특강. 진짜 기대하고 많은 분들이 감사해하면서 들었던 후기 좀 이야기해 주세요. 어떠셨어요? 벌써 1년 반 전이네. 그쵸. 사실 원래 저는 강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내향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그때 주변 지인들이 강의 제의가 왔으면은 네. 새로운 경험에서 꼭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사실 텔레 채널도 처음부터 해보라고 추천해 주셨던 지인들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강의했는 거를 저는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강의하고 나서 그때 강의 들으셨던 분들이 실제로 피부 미용하고 화장품 투자를 좀 많이 하셨었고, 25년 작년에 또 성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얼마 전에도 뭐 처음으로 이제 수익률 3자리 이상을 달성했다고. 25년도에? 네네네. 1년 동안? 네네네. 왜냐면은, 반도체 몰빵했습니까? 아니요, 반도체 말고 피부 미용 주식으로. 조방원 몰빵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네. 피부 미용만으로요? 왜냐면은 APR이나 파마 리서치나 뭐 LNC 바이오나 아니면은 뭐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 비중 투자를 했으면은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감사 인사나 선물도 좀 많이 받았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강의를 하고 나서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 그런 분들이랑 교류를 좀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 특히 의사 지인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피부과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화장품이나 피부 미용 장비 업계 쪽에 계신 분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네. 그런 분들하고 이제 일상적인 교류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현업에 계시면서 새로운 아이템이라든지 샘플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팔로우를 좀 해주세요. 지금은 이제 누구보다도 더 화장품이나 피부 미용 장비나 스킨부스터 쪽은 다른 누구보다도 더 빨리 제가 현업에서 크로스 체크가 되고, 만약에 이게 제가 투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 기회다 싶으면 빨리 포착할 수 있는 위치에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위치가 계속해서 좀 그분들 덕분에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어가고 있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어요. 거의 그 정도예요. 그 엔비디아에서 HBM 퀄 담당하는 사람 그 정도. 아니. 강의를 듣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엄청 윈윈. 그래서 서로 윈윈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투자에 있어서 오래 가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나와 정말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좀 계속 모여서 늘어나야 되는데, 일단 저는 강의하고 나서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만나게 돼서 되게 감사하고 첫 단추를 좀 잘 끼운 것 같아요. 브릴러님의 그 텔레그램 방 사람들도 한 2배 넘게 늘었고, 또 주변에서 또 네네네. 투자 아이디어 공유해준 사람들도 많아졌고, 네. 그러면서 이제 시너지가 나는 거고. 그쵸. 그때 보니까 강의 수익 가지고 기부도 많이 하시고,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되게 궁금해요. 지난해에는 그러면 피부 미용 섹터 중심으로 네. 세 자릿수, 뭐 100% 이상의 네. 수익률을 내셨다면, 네.
26년에도 그러한가, 그러할 수 있는가? 뭐 작년만큼 사실은 성과가 막 드라마틱하게 나기에는 시총이 이미 좀 어느 정도 많이 커져서 캡은 어느 정도 씌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성장의 룸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피부 미용이나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도 좋았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시장이 좋아서 좀 많이 올랐던 경향도 있거든요. 지수가 올라가면서. 올해도 만약에 지수가 계속 좋으면은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삼전이지, 오늘 아까 보니까 뭐 7% 넘게 오르고 막 지수가 이렇게 뛰고 있는데 그런 수급들이 삼전이나 하이닉스 시총 대용주 말고 밑으로도 좀 뿌려지면, 코스닥 이런 데 뿌려지면 또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브릴러님한테 그래도 뭔가 간접적으로 피부 미용 섹터, 또 나아가서 화장품 산업 그 기업들까지 좀 같이 배워보려고 하는 건데요. 거의 1년 반 전에 네. 저희가 이제 강의를 했었으니까 네네네네. 그 이후에도 많이 뭔가 업데이트 됩니까? 많이 변했습니까? 많이 변했죠. 사실은 이제 EBD 기업들, 장비들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제가 언급한 기업들이 많이 그러니까 있었죠. 피부 미용 장비. 네네네. 장비들, 뭐, 비올이라든지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기업들. 실제로 실적도 좋고, 현업에서 잘 됐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공개 매수를 하고 나서 상장 폐지가 되면서 이제, 자진상폐가 됐죠. 예, 투자의 기회가 없어졌고, 비상장사였던 주베록이 유명한 바이민 같은 경우도 제가 그때 강의 때 되게 맞아요. 주베록이 실제로 가가지고 시술하다 보니까 효과도 좋고, 트렌드 너무 빨리 치고 올라온다. 그래서 그 바임을 장외에서 거래할 수 있었죠. 네, 장에서 거래할 수 있죠. 그것도 결국에는 3배 넘게 올랐고, 실적 자체도 24년에 엄청나게 뛰어나게 나왔고, OPM이 거의 80% 넘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회사도 결국에는 트레이드주였던 프리미어 파트너스가 공개 매수하고 나서 전자증권 거래가 폐지되면서 일반 주주들이 이제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고, 명의 개설을 통해서만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아, 이러다 피부 미용 섹터에 괜찮은 기업들 하나도 안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조금 걱정이기는 해요. 근데 그만큼 또 뭐 아스테라시스 같은 신규 상장하는 것도 있었고, 뭐 화장품 기업들 중에서도 또 시총이 계속 비례해서 올라오고 있고, 스킨부스터도 최근에 ECM이 또 핫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런 기업들 시총이 또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수가 안 좋잖아요. 근데 내수가 안 좋아도 피부 미용 쪽은 다릅니까? 일단은 그때 제가 처음에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의대 증원하고 그 다음에 신규 개원하면서 시술가가 많이 좀 하락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실제로 최근 2년 동안 의대 증원하면서 그 증원하신 분들이 전공의생들이 좀 많이 나오셨죠. 그래서 피부과 개원하신 분들도 있고 페이닥터로 많이 근무를 하셨고 그 사이에 또 네트워크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좀 대형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시술가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항상 그런 질문 받는 게 그런 거예요. 내수는 되게 안 좋은데 주식시장 왜 이렇게 달리냐,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건데 네. 피부 미용도 시술가가 떨어지니까 실제로 좀 고민을 하던 사람들이 네. 경제적인 부담이 좀 떨어지니까 가서 시술을 좀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오히려. 네, 그리고 내수가 사실은 찐 내수가 아닌 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와서 결제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그 외국인 관광객. 그때 강의하실 때도 외국인 관광객 막 데이터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하셨었잖아요. 강의 때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 데이터는 따로 이렇게 보여드리진 않았고요. 언제 봤죠? 그거는 이제 채널에서 한 1년 전쯤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작년 초부터 그거를 얘기를 언급을 시작했었죠. 왜냐면 강의할 시점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지금처럼 엄청나게 튀어나가게 올라가진 않았었거든요. 아, 네. 그럼 근데 지금은 더 달라져 있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제가 자료 준비한 거 보시면은 예. 한국관광 데이터 랩이라는 곳에서 예. 매년 이제 월마다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어느 과에 돈을 많이 쓰는지를 이렇게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은 의료 소비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죠. 외국인들의. 네, 중요한 거는 비율이에요. 비율.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인위적인 볼륨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자연스러운 볼륨을 되게 중요시 여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흔히 얘기하는 보형물 넣고 필러 넣고 해가지고 빵빵하는 강남의 미인 얼굴보다는 자연스러운 볼륨을 원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내수도 그랬는데 실제 외국인들도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형외과, 피부과 다 늘어났지만은 그 중에서 특히 피부과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24년 1월 달에는 40%였는데 25년 11월 기준으로는 거의 60% 가까이 피부과가 늘어난 상황이죠. 제 외국인 친구들이 음. 항상 올 때 전화가 와요. 예전에는 성형외과였거든요. 스킨케어를 받고 싶다고 어디 클리닉이 유명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소개해달라고. 그러면 그 피부 미용 받으러 한국에 일부러 오는 거예요? 아니면 온 김에 하는 거예요? 겸사겸사 오는 워낙 거죠. 캐대온도 유명하고 해서 온 김에 무조건 1순위가 스킨케어예요. 그래서 그런 아까 네트워크 병원이라고 하는 그런 곳들을 다 이제 글로벌 센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기를.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게요. 중국이면 중국 통역하시는 분 있고 일본 통역하시는 분 있고 병원 딱 들어가면 순서대로 타타타탁 해가지고 할 수 있게 코스가 딱 짜여 있어요. 그럼 거기 이제 환자 카드에 자기 이름하고 기록 다 있는 거예요. 다음번에 올 때 또 뭐 거기 그렇겠죠. 가고. 네. 저는 줄리아예요. 네. 저는 확실히. 조슈아예요. 이렇게. 대단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찾아와서 네. 한국,
특히 뭔가 피부 미용 장비 기업들 뭐 이런 음. 브랜드까지 찾아요? 브랜드까지 찾지는 않고요. 약간 국가마다 조금 달라요.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나한테 최고 좋은 거, 돈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그냥 와서 믿고 맡기는. 뭐 A, B, C, Z 그냥 오마카세를 쭉 그냥 왕서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여기부터 여기까지. 네, 그냥 쭉 가가지고 하고 실제로 지금 국내에 와서 결제 금액의 건수를 데이터를 까서 보면은 중국인이 제일 많거든요. 중국인이 제일 많고 전체 금액에서 그 다음에 중국인 1인당 객단가도 200만 원이 넘어가요. 한 번 왔을 때 그냥 200만 원 이상씩 그냥 결제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거는 전체 평균 데이터를 내봐야 알 것 같아요. 근데 뭐 한 번에 200만 원 쓰는 거는 적게 쓰는 거는 그쵸. 아니거든요. 저도 그 며칠 전에 갔을 때도 100 얼마 정도 썼었으니까 그거 대비하면 200만 원이면 절대 낮은 가격은 아니죠. 그게 몇 달간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딱 와가지고. 한번 와서. 뭐 사실 3회 실수 끊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외국인들이 와서 3회 끊고 몇 달 뒤에 와서 하기보다는 그렇죠. 그냥 와서 한 번에 그렇죠. 다 받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외국인 친구한테 결제하고 가라 그래. 그걸 네. 송일아 기자가 써요.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국내 피부 미용 그 장비나 네네. 피부과의 장점은 뭐예요? 꼭 장점이- 한국 가서 이거 하고 싶다.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뭐 위대증원이나 신규기원이나 네트워크병원 얘기해가지고 시술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저렴해요. 네, 많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본토 국가보다 훨씬 더 많이 저렴하죠. 피부 시술 중에서 사실 써마지, 울세라 이런 것들이 네. 제일 유명한 장비더라고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이 카피 장비들이 많다 보니까 오리지널 시술가들도 장비 가격이 시술가가 많이 떨어졌고요. 카피 장비들끼리도 심지어 경쟁이 붙어가지고 좀 떨어졌어요. 가성비 좋다. 네, 그러고 보니까 또 다른 게 써마지나 울세라 같은 경우는 사실 장비 업그레이드가 잘 안 되거든요. 울세라 같은 경우는 한 15년 동안 장비가 업그레이드가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울세라피 프라임이 이제 멀티사에서 이 울세라의 특허가 풀리기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서 이렇게 새로 나오기 그 시작했거든요. 독일 기업이잖아요. 업데이트를 그렇게 막 열심히 안 해요? 왜냐면 이게 또 브랜딩 파워가 있기 때문에 뭐 제어민도 멀칠 거고요. 뭐 벨로테로 필러 유명 벨로테로도 멀칠 건데 이런 것들은 보톡스 수요가 네 엄청 강하기 때문에 사실 되게 투자하고 싶은 기업인데 가족 기업은 투자가 안 되거든요. 멀츠 같은 경우는 진짜 브랜딩 파워가 엄청 센 기업이고 써마지도 FX라는 4세대까지 나온 장비들이 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국내 장비는 1년도 안 돼서 막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달라. 왜냐면 네. 그쪽은 뭔가 그냥 전통이 있어. 하나 내놓으면 거의 뭐 제네시스 자동차 모델처럼 그쵸. 근데 그 계속 디자인으로 쭉 가. 그쵸. 근데 우리나라는 1년마다 업데이트하고 네. 막 이렇게 헤드라이트 바꾸고 막 이렇게 하듯이. 그리고 치열합니다, 그때 우리는. 제가 얘기 드렸던 국내 의사분들이 손이 엄청 꼼꼼하시다. 그러니까 비용도 저렴한데 시술 받았을 때 장비도 아까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지만은 시술하시는 분들 손이 꼼꼼하다 보니까 그렇지. 해외 의사분들은 좀 많이 터프하거든요. 피부 시술이라는 게 진짜 손이 되게 중요해요. 특히 뭐 하이프나 뭐 모노 RF 장비는 손을 좀 덜 타는 장비긴 한데 스킨부터 주사제들은 이거를 깊이를 잘 조절해서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필러라든지 뭐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같은 그런 PLA 계열들은 캐뉼라로 들어가서 3D 공간으로 들어가서 이거를 잘 배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국 의사분들이 굉장히 잘 하는 부분이죠. 아니, 그걸 이제 브릴러님은 네. 여러 군데서도 맞으시고 네네네. 최고의 그 의사 선생님한테도 관리 받으시고 하잖아요. 네네네. 진짜 이게 달라요. 이렇게 느껴져요. 어디까지 들어갔을 때가 내가 이 광채가 더 좋아지고 막 이런 거. 그런 건 아닌데,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시술 받을 때 가장 아팠던 게 주베록 볼륨이라고 그때 강의 때 얘기 드렸었는데, 이게 들어갔을 때 이게 캐놀라가 들어가서 이 돌리는 방향이랑 깊이를 어디까지 부위를 찾아서 찢는 거는 다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들은 느껴지죠. 저는 안 네. 맞아봤어요? 아니 저는 텐서마? 텐서마? 예. 아팠어요 너무. 제가 며칠 전에 받은 게 텐서마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최고 강도로 해서 받았었거든요. 그거 뭐 뜨끈뜨끈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열감이랑 그거는 잘 참아요. 일부러 일모드도 느끼려고 하는 거 잘 참.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주사 찌르는 통증은 되게 민감한데요. 네. 열감은 잘 참는 편이라서. 아니, 그리고 그게- 솔직히 네. 똑같은 다리는 돈을 냈는데, 다리는. 강도를 낮추면 사실 내가 쓴 효과. 것만큼의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상을 입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강도를 세게 해서 받는 게 가성비가 사실 좋은 거죠. 그거 생각하면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네. 외국인들도 안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것까지 다 알지. 아니, 한국인 의사들이 의사- 잘한다 이런 거. 네, 그거는 자기들도 느끼죠. 음. 한번 받고 가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네. 경쟁력이 확실하네. 네. 이게. 그리고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스킨부스터 쪽이 굉장히 잘 하고 있거든요. 뭐 해외에는 사실 PN 리쥬란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근데 리쥬란도 있고 뭐 몇 년 동안 핫했던 주베룩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ECM이라는 쪽이 또 신규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스킨부스터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종합적으로. 네,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복합 시술을 많이 하거든요. 음. 예를 들어 리쥬란 같은 경우도 주베룩 같이 해서 리주베룩이라고 같이 시술을 받고 코스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노 RF를 시술을 받았어요. 예.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모날프 시술 받았으니까 피부가 지치고 이제 상처를 받았으니까 리쥬란이나 뭐 다 기타 등등 ECM으로 피부 회복을 해서 스킨부스터 같이 맞으시죠. 코스가 이렇게 따다닥 되는 거예요. 한번 간 김에 한 번 간 김에. 이거 뭐 얼얼하고 벌겋고 그런데 거기다 주사를 또 이제 맞아요? 재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들 특징이기도 한데요. 좀 급하잖아요. 식당 가도 빨리 메뉴 내놓으라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남자분인데 뭐 여자분들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매번 가가지고 시술 받기가 번거로운 거예요. 가서 받으면 좋은데 한번 가는 그 과정이 번거롭거든요. 가는 김에 A부터 Z까지 쭈르륵 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이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왔을 때 하나 받고 다음에 또 와서 받는 것보다는 같이 한 번에 받으면은 또 좋은 장점이 있죠. 완전 지름길 찾아가는 거네요. 네네네. 근데 그런 복합 시술이 일반적인가요? 해외에서도? 해외는 네.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국내가 특히 좀 복합 시술을 많이 해요. 스킨부스터끼리도 뒤에도 내용이 나오는데 스킨부스터끼리도 단독 성분보다는 믹싱이 된 성분들을 좋아하고요. 같은 스킨부스터 맞을 때도 비약교 히알루론산을 같이 믹싱해서 또 시술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칵테일처럼. 네. 물론 이제 그 뭐 전문의라든지 의사 선생님이 더 잘 알아서 해주시겠습니다만 2년 전쯤이었나 네. 중국 관광객 다시 막 들어오기 네. 시작을 하면서 네. 관련된 네. 데이터 올라간다는 이야기도 네. 하셨었잖아요. 네네네.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아까 얘기 드렸었는데 지금 결제 금액 1위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중국이고 객단가도 훨씬 높기 때문에 지금 그게 ING 중이다. 진행 중이다 뭐 보시면 되고 지금 또 중국이랑 일본이랑 사이가 지금 또 안 좋잖아요. 저희가 한한령 때 중국한테 호되게 당했었잖아요. 중국이 되게 길게 가거든요. 길게 가고 일본도 지금 중국이랑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거를 좀 응원해주고 지지율 올라가니까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정치인들이. 예, 그래서 뭐 그때 기사로도 보이지만은 뭐 일본의 호텔의 자리가 지금 중국인을 비면서 호텔 가격이 떨어졌다.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갈까? 뭐 이제 한국에만 다 오는 건 아니지만은 확률적으로 중국인들이 일본 갈 사람들이 한국에 좀 오고 그럴 가능성이 있죠. 우리는 또 그 중국하고 정상회담도 하고 그 에이펙 그쵸. 정상회담 한 다음에 그 2달 만에 또 이렇게 뭐 방중하고 뭐 이렇게 그쵸, 해서 그쵸, 분위기 그쵸. 좋아지고 있고 하니까 네. 기대볼 포인트가 있고. 잠깐 이번에 저희가 날짜가 며칠이었죠? 1월 17일? 17일인가요? 네, 네. 토요일이죠? 토요일. 토요일, 네. 그것도 한 몇 시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한 번에? 그게 2년 전에 그때 했을 때도 7시간이 그쵸. 잡혀 있었는데 거의 한 8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 정도? 좀 네. 줄여도 돼요. 많이 줄이기는 했는데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미숙해서 중간에 질문을 다 받으니까 8시간 또 화장실 한 번도 못 갔어요. 맞아. 진짜 네. 그날. 네, 대단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에서는 크게 네. 진짜 어떤 거 알려드릴 수 있는지 좀 방향만 대략 좀 말씀해 주시다면. 그때 기존에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EBD 장비가 비중이 좀 많이 높았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 강의에서는 EBD 장비는 사실 이제 상장 폐지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EBD 비중은 좀 줄어들었고요. 화장품이나 그 다음에 스킨부스터 쪽이 이제 많이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화장품 산업까지도 네, 그쪽이 네. 엄청 커지고 있으니까 이제. 커졌죠. 그때 네. 강의 때도 화장품이 사실 상당한 비중으로 이제 언급을 많이 했었죠. 저희가 1월 17일에 열리는 그 특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실 수 있게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그 혹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네네네. 저희 한국 사람들 중에 머리 최고 좋은 사람들이 다 어디에 가 요즘 다 있어요? 의대 가잖아요. 그쵸. 메디컬이죠, 네. 메디컬. 그 의대 가신 분들 또 어디에 가 있죠? 피부과 그래도 좀 돈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사실 최고로 좋은 인력들, 고급 인력들이 다 피부과에 지금 다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걱정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공계열에 가는 것보다 의대로 다 지원을 하고 피부과에 가는 게. 근데 또 긍정적으로 보면은 산업이라는 게 원래 항상 고급 인력들이 모이면은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거든요. 성장하죠. 그게 지금 피부 미용이 된 거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항상 있는 건 그렇죠. 어쩔 수 없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은 분명하게 있지만은 최고 고급 인력들이 이쪽에 모이다 보니까 산업이 발전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 장비들도 지금 수출을 하고 외국인들도 실제로 와서 시술을 받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이제 반도체가 제일 중요한데 반도체 이외에도 또 다른 먹거리가 좀 산업이 생겼다. 그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뭐 이공계라든지 이런 쪽이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쵸. 어쨌든 간에 피부 미용 산업이 커지고 있고 관련된 주가도 뭐 강세가 예상이 되고 하면 같이 또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1월 17일에 브릴러님하고 피부 미용 뭐 전반적으로 화장품까지도 그 섹터 공부를 같이 할 겁니다.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미리 몇 개만 좀 한번 공부를 좀 해보자고. 네. 또 이제 예습도 필요하고 복습도 네. 필요하니까. 아까 그 EBD라는 네. 게 피부 미용을 위한 뭐 전자장비? 뭐 이렇게. 에너지 우리가 베이스 디바이스. 그렇죠. 에너지 베이스 디바이스. 에너지 베이스 네. 디바이스. 네. 물론 이제 방식들은 다릅니다만. 요즘에는 어떤 장비들 많이 깔려요? 특히 막 의사분들이 병원 새로 이제 열 때 최첨단 막 신규 장비 막 이렇게 깔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개원할 때 예. 의사분들 돈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초적인 건 이제 저희 점하고 이런 것들 제거하는 거 CO2 레이저 장비는 무조건 들어가고 그다음에 모노 RF랑 하이프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로 처음 개원할 때부터 써마지하고 울세라를 바로 넣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장비들이 다 비싸서. 억대가 넘어가거든요. 팁도 100만 원 이상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카피 장비들이 거기서 많이 말하는 들어가죠. 팁은 앞에 끼는 거. 네, 끼는 예, 거죠. 누구한테 네. 고맙다고 주는 팁이 아니라. 아, 네. 모르실 수 있잖아. 그죠. 팁. 그래서 이런 장비들이 주로 들어가다 보니까 국내 피부 미용 기업들이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울세라 여러 써마지 대. 대신 네. 이제 좀 더 하위. 신규 개원하는데 울세라 써마지 바로 넣는 병원의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데이터 보면은 보통은 카피 장비들 위주로 많이 넣습니다. 그 중에 메인이 모노 RF, 하이프는 무조건 한 대씩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피부 미용 장비 기업들 네. 잦은 상폐된 것들이 좀 있어서 네네네. 어디 남아 있습니까? 지금 클래시스하고 그다음 원텍하고 그다음에 신규 상장은 아스테라시스 요렇게 레이저 업텍도 있기는 있는데 레이저 업텍은 사실 앞에 기업들이랑은 소모품의 비율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클래시스가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제일 오래되고 상장한 네. 것도 이제 그쵸. 이렇게 되게 유명한 기업인데 주가는 좀 부진하지 않았습니까? 25년대? 작년 같은 경우 사실은 EBD 장비 기업들의 멀티플이 좀 높게 받지 못하던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2년 전에는 장비 비즈니스 모델 소모품 팀 나가는 거에 대해서 멀티플을 되게 높게 줬었는데 약간 세츄레이션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스킨부스터 기업들의 멀티플을 많이 주던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자체 분기 실적은 나름 괜찮게 나왔었거든요. 네네네. EPS는 좋았지만은 PE가 깎여 나가니까 주가가 같이 좀 깎여 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작년 5월 16일에 베인캐피탈이 지분 6%를 블록딜을 했었어요. 그때 가격이 57,915원이었거든요. 네. 이게 그때 당시 주가에서 10% 할인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블록딜을 해버리니까 다음에 또 블록딜이 이거보다 낮게 나오면은 주가 빠지는 거 아닐까? 매각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우려들이 조금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EBD 장비 얘기할 때 항상 하는 게 장비 소모품 비율이었잖아요. 네네네. 이게 50대 50이 되면은 약간은 세츄레이션 상황이 된다. 정체. 네. 그러니까 성장할 만큼 하는 거다. 그렇죠. 이 장비가 비율도. 이제 장비가 깔리는 속도가 더뎌졌다라는 반증인 거거든요. 음. 소모품이 올랐다는 거는. 돈이 원래는 많이 깔려 있어요. 네, 장비가 많이 치고 올라오면은 장비가 깔리는 속도가 빠르면 장비가 비중이 더 높죠. 근데 이게 속도가 둔화되면은 소모품이 높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소모품 비중이 저렇게 높아? 그러면은 소모품으로 계속해서 프린터 카트리지처럼 꾸준한 이익을 낼 수 있겠네라고 볼 수 있겠으나 저게 곧 성장을 거의 다 했다는 그쵸. 신호일 거라고 시장은 항상 미래를 보는 거니까. 보통 그때 되겠지만 1차, 2차 상승이 일어나는 구간 첫 번째가 장비가 깔리기 시작하는 시점. 예. 두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소모품으로서 영업이익이 튀기 시작하는 시점. 근데 그 시점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지는 거죠. 그 기준은 5대5예요? 보통 5대5입니다. 5대5. 네. 그게 이제 피크의 신호일 수도 있다. 네, 원텍 같은 경우도 그랬고 항상 딱 그 시점이 되니까 장비 속도가 좀 더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클래시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모펀드 지분 할인 매각에 따른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오버행 이슈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장비 이슈도 좀 있었어요? 장비 이슈는 따로 없었습니다. FDA 허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들 안 난다. FDA 허가 그 부분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울세라가 되게 강력하게 특허가 잡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는데 특이하게 모노 RF는 FDA 승인을 되게 많이 해줘요. 된 게 되게 많고요. 근데 유독 페이스용 하이프만 FDA 허가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허가가 나면은 클래시스나 아니면 다른 뭐 원텍이나 아스테라시스 하이프 같은 게 미국에 진출을 하게 되면은 업사이드가 굉장히 많이 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클래시스도 브라질엔 진출. 브라질은 진출해 있죠. 근데 미국은 아직도 못 아직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울세라 때문일 수도 있다? 뭐 그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모노 RF는 FDA 승인을 잘 내주는데 하이프는 FDA 승인을 잘 안 내주고 임상을 자꾸 요구한다든지 그러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똑같은 하이퓨 장비인 울세라는 미국에서 될 거 아니에요? 네. 거의 같은 방식 아니? 같은 방식인데 뭐 모종의 이유가 있겠죠. 하여튼 요거는 또 네. 나중에 뭐 클래시스 회사 뭐 IR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또 한번 또 들어볼게요. 마케팅 경쟁들도 되게 심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클래시스 모델은 누구예요? 클래시스가 사실은 약간은 모델운이 좀 없는 회사였거든요. 앞에 모델분들이 다 개인 이슈로 인해 가지고 모델들이 사고를-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구체적 언급 안 하고요. 지금은 볼륨어 같은 경우는 박서준 님이 하고 계시고 네. 그 다음에 슈링크 유니버스 같은 경우는 최수빈 님이 지금 모델을 해서 지금 다 바뀌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델이 되게 중요한 게 어떤 연예인 이슈가 생기면은 실제로 지인 피부과에서도 그런데요. 와가지고 누구가 하는
회사 거 나는 안 받을래요. 이런 케이스가 실제로도 있대요. 그래서 막 시술 받았는데 그 사람 욕만 한대요. 근데 왜 그러지? 뭐 이게 근데 아무래도 피부 미용이다 보니까 네. 이미지가 더 중요해서 이미지가 그런 거예요. 있어서 그게 아예 영향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모델들도 누구를 하냐도 나름 또 되게 중요합니다. 또 그 원택도 네. 25년도 주가 보니까 많이 올랐다가 또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쵸. 이게 원택 같은 경우는 제가 채널에도 한번 얘기를 썼었는데 예. 2월 14일 날 그때 제가 아이디어는 딱 그거였어요. 30% 변동 공시가 나오지 않으면은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올 수 있다. 이 30% 변동 공시가 기업이 너무 잘해서 위로도 있지만은 아래로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원택이 그때 당시에 기대치가 전혀 없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만약에 30% 변동 공시가 나오면 위는 절대 아니고 아래가 나오는 건데 쇼크로. 네, 아래가 안 나오면은 4분기가 이제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걸 아이디어로 이제 제가 봤던 거고 실제로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왜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했듯이 외국인들의 매수도 많았고 신규 개원했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어떤 거였죠? 써마지 바로 못 넣거든요. 올리지오를 많이 넣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도 나쁘지 않았고 태국도 수출이 잘 되고 해서 좋았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를 하고 나서 거의 한 몇 개월 동안 거의 따블이 갔었죠. 100%가 상승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저는 몰랐었는데 예. 그때 2분기 실적 관련해가지고 시장에 뭐 터무니없는 스트릿 컨센이 좀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얼마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대치가 높게. 기대치가 올라서 그래서 실적이 나왔는데 못한 실적이 아니었어요.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세론이 나오면서 그냥 주가가 완전 무너져 버렸고 그때 한번 수급이 꼬이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번 수급이 꼬이면 또 이게 회복하는데 되게 시간이 그렇죠. 오래 걸리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무너졌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기업의 주가를 확실하게 무너뜨리고 싶으면은 악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적 시즌이 다가왔을 때 정말 목적을 가지고 근거 없는 스트릿 컨셉, 진짜 어떻게 나오면 엑셀에다가 그냥 1.5 곱하고 2 곱해가지고 그냥 나온 데이터를 그냥 시장에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기대치 때문에 샀다가 실망을 빠지는 거죠. 사실은 이런 문화 자체가 저는 좀 많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네. 시장 규모는 작은데 정보는 너무 빠르고 또 사람들이 또 액티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도 더 빨리 올라가고. 근데 그런 근거 없는 스트릿 컨센을 사람들이 다 믿어요. 저한테 그런 전화 연락이 와요. 실적 시즌이 되면은 제가 그래도 피부 미용이나 화장품 기업들은 나름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전화가 와서 이거 기업 몇백 개 나온다는데 진짜 이렇게 나오냐. 그런 점을 몇 번 봤거든요. 그럼 저는 항상 답이 똑같아요. 모른다. 알아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기업을 그 스트릿 컨셉만 듣고 투자를 하실 거면은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문화가 좀 많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없어져야지만 국장이 더 잘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처럼 미리 자기네가 가이던스를 주는 거예요. 근데 가이던스를 살짝 낮게. 자기네 실제 실적은 그거보다 한 20-30% 더 나올 수 있게. 가이던스로 이제 밑밥 까는 기업들 미국에도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아까 말씀 중에 특히 이제 피부 미용 장비 기업들 멀티플이 좀 많이 빠졌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그럼 지금 한 어느 정도 되는 뭐 클래시스 원택 클래시스 같은 경우 원래 이 기업이 한 30배 정도 받던 기업이었어요. 30배? 네, 30배 이상 받던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성장성도 있고 그쵸. 뭐 미국이나 이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실적 자체가 작년에 좀 많이 빠졌다 보니까 지금 올해 26년 기준으로는 20배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20배 초반 떨어졌고 원택은요? 원택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3배 정도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얘도 보통은 한 20배 근처로는 봤던 그러게요. 기업이었는데 얘도 멀티플로는 되게 또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성장성 혹은 높은 이익률에 따른 프리미엄은 이제 많이 사라지는 거네요. 원택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덴서티라든지 셀프라든지 이런 쟁쟁한 장비들이 많이 나와서 내수 시장에서 과거처럼 성장이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냉정하게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다만 태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쪽에 수출이 많이 되는 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되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올리지오 같은 게 계속 승인이 언제 날까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만약에 잘 팔로우 하다가 승인이 되면은 중국 쪽에 또 진출하면은 수출이 또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좋고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베인캐피탈이 블록딜 가격을 57,000원대 57,915원이었나요? 네네네. 그 가격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네네. 사실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다음 블록들도 이 가격보다 낮으면 어떡할까? 근데 합리적으로 봤을 때 클래시스가 그동안 실적이 성장하는 시총이 많이 커지다 보니까 네. 통맥을 못 하다 보니까 블록딜을 쪼개서 한 거거든요. 그럼 다음 때도 물론 클래시스가 실적이 계속 좋아야겠지만은 성장을 한다면은 다음 블록딜은
앞전 블록들 가격보다는 합리적으로 봤을 때 낮을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까 그 광고 모델의 이미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원택 같은 경우에 김소연 씨였잖아요. 아 맞아요. 김소연 원택은 씨는 그래도 되게 사고 안 치고 롱런하는 평판 좋은 연예인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이게 모델들도 약간은 나이가 어리신 분들을 또 선호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전문용어로 세대 교체. 네. 세대 교체이기도 한데 중요한 건 여성분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옷을 살 때 모델을 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모델이 그 옷 나이대보다 오히려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옷을 입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러지? 일부러 더 그럼 네. 어린 모델을 쓴다는 그쵸. 거예요? 자기네 이미지보다? 나이대보다. 그러면은 영하게. 그 사람이 내가 이 옷을 사면은 나도 뭔가 더 어려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날 수가 있거든요. 영포티가 30대처럼. 그쵸. 그런 걸 좀 네. 노리는 거. 그래서 이쪽도 사실은 펜텍이나 이런 회사들은 네. 고연 정리하고 또 뒤로 다른 방향을 하고 있는데 원택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가장 어린 가수 겸 하시는 분인 비비 분이 지금 모델을 하고 계시거든요. 방향갱 비비요? 네. 밤양갱. 밤양갱 맞나요? 네. 네, 맞아, 비비. 피부는 다 아시는데, 저 케이팝을 잘 모르시네. 방향갱. 저는 저기 SM을 좋아해서.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클래시스 원택. 그 다음에 아스테라시스는 상장한 지 이제 한 1년? 네, 그럼 됐죠. 네. 여기가 원래는 리프테라라는 하이프 장비로 10년 넘게 되게 유명한 장비가 있고. 리프테라. 아, 이것도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 들어봤어요. 10년 됐어요. 네. 리프테라라는 장비고요. 그 다음에 모노RF 중에 직접 쿨링 방식을 사용하는 쿨페이지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게 직접 쿨링 방식이라서 자세하게 내용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통증이 조금 덜해요. 다른 덜해서 장점이 있고 작년에 또 쿨소닉이라는 신규 하이프 장비가 나왔거든요. 그 아스테라시스는 클래시스나 원택, 예전에 있던 제이시스 메디칼, 그 다음에 비올, 이런 데보다는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조금 생소하긴 한데, 네. 누구 장비 이러면은 알 수 있습니까? 쿨페이지 같은 경우는 하지원 님이 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쿨소닉 같은 경우는 현빈 님이 지금 모델로 하고 있어요. 마케팅에 더 많이 쓰나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용이 좀 상큐 때 조금 나간 게 있어요. 5개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왜냐면 투자자한테 중요한 게, 네. 특히 이제 IPO 할 때는 기업들이 마케팅을 많이 쓰거든요. 광고도 많이 때리고 막. 그게 일시적, 일회성 비용으로 많이 나갈 수 있어가지고 이건 또 투자자들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스테라시스도 사실 3분기 기준으로 수출이 거의 한 67% 넘는 기업이라서 네. 여기 또 이제 수출 쪽을 원테크하고 비슷하게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비올도 있었고 제이시스 메디칼도 있었고 네. 이게 사실 이게 존재하는 기업이기는 해요. 존재는 하죠. 투자가 자진 안 되는 거죠. 상폐가 돼서 네, 좀 투자자 입장에서 아쉬울 뿐이죠. 그렇죠. 제시스는 그래도 괜찮은데 비올은 조금 공개 매수된 가격이 이 기업의 가치보다는 좀 낮게 아쉬웠어요. 됐던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도 개선이 조금 더 잘 됐으면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 그 멀티플 국내 그 피부미용 장비 기업들 멀티플이 좀 많이 내려왔다 빠졌다 PER이 네. 그러니까 제대로 고평가는 아니고 네. 평가가 좀 낮아졌다는 네. 건데 그럼 해외 기업들도 비슷해요? 해외 기업들은 인모드 같은 경우는 멀티플이 10배 미만이거든요. 근데 항상 3년 전에도 그렇고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 그래요. 인모드가 멀티플이 되게 싼데 국내 피부 미용 기업들 비싼 것 같다. 인모드 사는 게 맞지 않겠냐. 저는 항상 대화 똑같이 해요. 인모드는 싸서 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결론적으로 인모드 주가를 보시면은 엄청 박살이 나버렸죠. 예. 인모드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시작한 거 미국 맞습니다. 상장 기업 원래 피부 미용 장비는 이스라엘 기업들이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저기는 왜 저래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공통점인데요. 오리지널 장비가 유명한 애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비가 깔릴 만큼 깔리고 나면 신규로 더 깔릴 룸이 없어요. 룸이 그러네. 없고 그 다음에 인모드 같은 경우는 소모품의 비중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싼데 멀티플이 싼데 20배였다가 15배였다가 10배가 됐다가 지금은 7, 8배까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브릴러님한테 제가 또 이번에 당부드려서 우리가 특강을 또 마련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알아야 돼. 그냥 우리나라에서 피터 린치식으로 투자하겠다. 내가 피부과 가서 이런 시술 받으면 이거 좋으니까 나 여기 몰빵할래. 작살 나는 겁니다. 인모드 좋아하는데. 근데 네. 인모드 지금 가서 시술 받으세요? 피부과에 지금 인모드 많이 안 받아요. 들어봤던 네, 지금 인모드가 국내 같은 경우는 해외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인모드의 트렌드는 이미 지나갔어요. 온다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이 대체가 됐거든요. 그렇다니까. 그래서 네. 본인 마음에 들었다고 해서 몰빵하고 그러면 안 돼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년 전에 제가 그때 온다 리프팅이 새로 나와서 맞으러 갈 거다라고 온다 리프팅? 예. 네, 온다가 되게 유명해요. 어디로 와요? 온다. 온다. 오긴 왔어요? 예. 그때 제가 2년 전에 그랬는데 실제로 온다가 트렌드가 되었죠. 그건 어디 거예요?
온다가 데카사 겁니다. 데카. 네. 데카가 어느 나라? 우리나라 거예요? 아니잖아요. 국가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이스라엘 아니면 이쪽이었던 걸로 아는데 와. 네, 국내 기업 거는 아닙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네. 그 저희가 브릴러님하고 특강한 지가 벌써 1년 반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세상이 달라졌네. 그쵸. 그때는 뭐 그냥 저 클래시스 뭐 비올 이런 거 그냥 짱인 줄 알았는데. 아니 피부과에 갈 때마다 새로운 게 나온다니까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름을 외울 수가 없어요. 맞아요. 항상 네. 새로운 게 나와요. 특히 또 이제 주식 투자자라면 이 트렌드에 또 민감해야 돼요. 민감하죠. 또 바로바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1월 17일에 있는 저희가 오프라인 특강뿐만 아니라 요거는 나중에 온라인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멀티프리. 피부 미용 장비에서 스킨 부스터 쪽으로 갔다라고 했어요. 그쵸. 이쪽은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되게 핫하죠. 작년에도 엄청 핫했었죠. 파마는 최근에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은, 파마리 있었지. 네, 작년에 상반기 엄청나게 퍼포먼스가 그렇죠. 좋았었고, 상반기까지는. 그 다음에 ECM 관련된 기업들도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좋았었죠. ECM이 뭐의 아, 약자예요? ECM이 에너지. 네? 여기 이건 에너지 아니고 이건 에너지 주사 아닙니까? 아니에요? 주사? 엑스트라 셀룰러 매트릭스. 그 매트릭스가 네, 나와요. 네, 세포의 기질이거든요. 증권사 ECMED. 네, 세포의 기질인데, 요 매트릭스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환경이고, 그 다음에 주형이라는 뜻이거든요. 주형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 틀을 예, 예.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우리가 피부를 구성할 때, 이거 새로운 재생되고 이렇게 피부 구조를 만들 때, 이런 틀을 해주는 게 ECM이에요. 비유를 들면은 철골이나 아니면은 비계, 세포가 없는 뼈대,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부 안쪽에도 어떤 게 기둥 역할을 하고 뭐가 뼈대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그걸 놔주는 거예요. 네, 그게 다 ECM이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피부의 구조에서 진피에서 제가 3가지 포인트 얘기를 했었거든요. 콜라겐이 철근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엘라스틴이 이 철근 기둥을 묶어주는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하고 네네네. 히알루론산이 그 빈 공간에 수분으로 꽉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했잖아요. 이 3가지가 다 ECM이고 ECM이 이 3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라민이나 기타 등등 것도 다른 것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들으니까 기억은 나. 네. 근데 설명해보라 아니, 그러면 힘들어. 음. 저만 그런 거 다들. 아니죠. 왜냐면 그 재작년에 그 브릴러닝 강의 들으신 분들 되게 많은데 기억나시는 분들은 댓글 써주세요. 복습해야 됩니다. 피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치. 네. PN, PDRN 정도는 또 음. 빠삭하신 분들 많잖아요. 네네네네. 이게 또 기본이고 그 기본, 스킨 뭐, 부스터. 네네네네. 기업들한테는. 네, 그쵸. 간단하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쉽게. PN은 PN, PDRN 둘 다 유전자 조각에서 추출한 거고요. 네. PN 같은 경우는 폴리 뉴클레오티드고요. PDRN은 폴리 데옥시리보 뉴클레오티드입니다. 두 개 다 폴리가 붙는데 폴리라는 게 여러 개라는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뉴클레오티드가 결합사슬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두 가지 차이가 뭐냐면은 PN은 DNA랑 RNA가 같이 있는 거고요. PDRN은 DNA만 있는 거예요. PN 같은 경우는 정소에서 추출을 하고요. PDRN은 정액에서 추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쯤 듣고 아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냥 주식 사서 돈이나 많이 벌면 되는 거지. 그것까지 알아야 돼. 막 이러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PN이랑 PDRN은 구별은 해야 되는 게 예. PN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크고 핵산 길이가 길거든요. 크다 보니까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흡수되는 속도가 조금 느리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오래 가요. PDRN은 분자량이 작고 핵산 길이가 짧거든요. 즉각. 즉각적인 효과가 나요. 그래서 PN은 니쥬란이 분자가 크니까 우리 얼굴에 그냥 해서는 이게 흡수가 안 되니까 주사로 찔러서 넣는 거고요. 그리고 한 3주 있다가 효과 나온다고 하고. 뭐 1주 뒤에도 나오고 뭐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요. 그래서 효과가 지속적으로 오래 가는 거예요. PDRN은 분자량이 작으니까 화장품에 쓰는 거죠. 그래서 즉각적이고. 네, PN은 의료기기고요. PDRN은 의약품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PN 성분을 맞아놓고 PDRN처럼 이거 왜 즉각 효과가 안 나와?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또 이러면 안 된다. 안 되죠. 예. 투자할 때도 이런 것도 그쵸, 알아야 그쵸, 되는 그쵸, 거고. 이게 또 재밌지 않습니까? 효과는 비슷한가요? 강도 자체는 PN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강도. 거예요. 예, 지속성이 확실히 훨씬 더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PDRN도 어차피 제가 그때 화장품 얘기할 때 피부 장벽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피부 장벽은 막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진피층에 직접 찔러 넣어주는 거랑 그냥 겉에 바르는 건 또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PDRN이라도 바른 거랑 주사로 PDRN을 주사로 진피층에 찔러 넣은 거랑 효과는 확실히 또 다르거든요. 그치. PDRN도 화장품으로 많이 나오는데. 네. 주사로 넣는 걸 확실히 다르겠죠. 또 다르죠. 예. 그 니들샷 같은 게 PDRN. 니들샷이 니들 안에 PDRN을 같이 합쳐가지고 이제 만들 수 있게 하는. 그것도 결국에는 피부 장벽을 뚫고 유효 성분에 들어가기 위한 아프잖아요. 방법이에요. 네, 예. 근데 앞에서 왜 우리가 피부 미용 장비 얘기할 때 네. 우리나라 업데이트가 정말 빠르다. 네. 이 얘기했잖아요. 네네. PN도 그렇고 PDRN도 그렇고 미투 제품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품 카피 진짜 많잖아요. 그쵸. 이게 차이가
PN 니쥬란 같은 경우는 자연산 연어고요. 카피 제품들은 양식 송어입니다. 유전적으로는 사실 첨연어나 바다송어나 똑같은데요. 네. 그냥 사람들의 인식이 좀 다른 게 있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그럴 거예요. 나 가서 연어 주사 맞았어 하는 거랑 나 오늘 송어 주사 맞았어 하는 거랑 아, 이거 좀 모르겠는데. 모양이 약간 송어 주사는 좀 이거 나 광어 먹었어, 다금바리 먹었어. 약간 이겁니까?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럼 피부에 맞았을 때 네. 효과는 블라인드 테스트에 보면 연어, 송어 뭐 차이가 나고 어떨까요? 데이터가 그게 제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한번 데이터 비교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이것도 뭐 많이 맞으신 분들이나 좀 알 수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개인마다 케바케이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를 다 전수조사를 해야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라서 연어 주사, 송어 주사 따로 있어요? 카피 저는 송어 제품들이- 주사는 들어본 적이 카피 없는데. 제품들이 이제 양식 송어를 이용한 제품입니다. 뭐 아. 리제반이나 여기 목록에도 있는데 네. 왜 원가가 싸서 그런 거예요? 리즈네, 비타란, 필로드, PNL 이런 것들이 다 양식 송어를 사용하는 어.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회사마다 네. 전략일 테고 이익률의 차이가 또 나요. 이익률의 차이는 비알팜은 사실 상장 회사가 아니라서 그거는 또 자세하게는 들여다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야, 이거는 조금 나중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또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그 주베롱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네. 바임도 사실상 지금 원래는 비상장 기업이었는데도 그것까지도 다 이제 공개 매수를 해버린 거죠. 아, 그렇죠. 비상장에서도 네. 되게 특이한 사례였고. 네. 대부분 증시에 올라온 다음에 공개 매수하고 자진 상폐를 시키는데 올라오기도 전에 너무 크게 될 나무여서 그랬던 걸까요? 그렇죠. 24년 실적 보면은 너무 드라마틱하게 매출이 올라갔고 OPM이 지금 피부 미용기업 중에 OPM 80% 이상 나오는 기업 없거든요. 이익률이 80%가 나왔어요? 네. 뭐 근데 엔비디아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꿀이 네. 떨어지는 꿀통인 거죠. 이야, 근데 그 대단하다. 기업도 결국에 제가 발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점은 제가 직접 시술 가서 아. 받았다라는 거. 3년 전에 피부과에서 보고. 네, 제가 팔자주름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 싫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필러는 제가 맞기 싫었었고. 근데 그때 주베록 볼륨이라는 제품이 있었고, 맞아보니까, 효과가 좀 있네? 주베록도 좀 맞아보겠네? 이거 좀 트렌드가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럼 이게 기업이 투자를 할 수가 있나요? 찾아봤더니 이제 있었던 거죠. 진짜 그런 거 찐으로 발견한 그러니까 음식이네요. 덕후라니까 덕후. 근데 네. 이제 성덕이에요. 왜냐면 뭐 1년에 뭐 1, 2천만 원씩 피부과에 쓴다고는 합니다만 그 몇십 배, 몇백 배를 버니까 와. 몇천 배입니까? 뭐 하여튼. 아,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게 우리가 ECM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사제라고 표현해야 네, 되나? 네, 네. 그리고 얘가 이것도 또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막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쵸, 그쵸. 최근에 또 새로운 거 뭐 나온 거 있어요? 막 보고 계시는 거? 최근에 나온 거는 비상장인데, 그거는 언급하기가 좀, 그래서, 예. 강의 때? 투자를 할 수 없는 기업들이 또 많아서, 사실 얘기를 해도 의미가 없는 것들이. 아니, 왜냐면 많아서. 저는 한 1년 반 전에 네. 바임이라는 기업을 그때 특강에서 처음 들었거든요. 오. 그래서 그때 증권 플러스 비상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들어와서 봤지. 근데 이미 시총은 꽤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 음. ADM이라는 것도 뭐예요? 아까 ECM 설명드렸었는데 ADM은 이제 셀룰러 덩어리라 그래가지고 무세포 진피 기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인체나 동물 피부에서 면역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세포를 다 제거하고 아까 얘기 드렸던 ECM만 남긴 게 ADM이에요. 아, 근데 분명 뭔가 들었는데?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들었는데 나갔어. 쉽게 네.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예. H가 붙으면은 H가 이제 휴먼이잖아요. 예. 그래서 휴먼은 저희랑 동종이니까 어. 동종 무세포 진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동종 예. 무세포 진피 기질. 이거를 뭐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뭐 ECM, 리투라든지 셀르디엠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서 추출했다. 네네네.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해 달라고요. 아, 그쵸. 예. 근데 이게 동종 그럼 모르잖아요. 네. 우리가 아바타 종족인지 뭔지. 피부과 가서 예. 이거 원재료가 뭐예요 했을 때 어. 동종 진피 겁니다 하는 거랑 예. 사람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차이가 또 있어요.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이거를 이거를 요즘 그 논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표현이 좀 그런데. 네, 그래서 뭐 죽은 예. 사람 그래서 겁니다, 그러면은. 동종 진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요즘에 인기 많던데요. 인기 많죠. 엄청 많이 치고 올라오죠. 이것도 사실은 뭐 제가 혼자 있었으면 사실 발굴을 못했을 텐데 예. 압구정에서 피부과를 하시는 지인분이 계시거든요. 예, 이 자리를 빌어서 되게 감사한 분인데 리토가 처음에 샘플이 나왔을 때 저한테 바로 얘기를 해줬어요. 새로운 스킨 부스터가 나왔다. 동종 진피 새로운 기존에 없던 거다. 근데 지금 제가 시술을 셀프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 그래서 그분이 진짜 주기적으로 계속 팔로우업을 해주시거든요.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고. 그런 것들도 되게 감사한 일이죠.
그 회사 주가도 많이 올랐던데. 지금. 네. 제품명 얘기해도 되겠죠? 리투오라는 거. 리투오, 그거죠. 네. 리투오도 있고, 셀르디엠도 있고, 지금 다른 회사에서도 ECM 관련된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네. 인체에서 뽑아내는 거면 네. 뭐라 해야 되나? 인허가? 인허가. 이런 게 좀 복잡하지 않을까요? 안전성. 지금 그래서 그게 좀 국회에서도 10월 달에 그게 이슈가 한번 됐었었는데요. 스킨부스터는 보통 의료기기 의약품이거든요. 네네. 네, 의료기기 의약품 이거는 또 식약처에서 다루고 인체 조직 같은 건 보건복지부에서 다뤄요. 근데 지금 요런 ECM 같은 스킨부스터는 두 개 다 걸쳐 있는 그러게요. 성격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 할지 뭐 정확하게 이게 정해지진 않았는데 연초에 또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식약처에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정부에서 의지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규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규제로 갈지 아니면 ECM 산업 성장을 키우는 걸로 갈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이왕이면은 ECM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리투오라는 제품인데 네. 이게 기존에 있던 스킨 부스터 시장을 얼마나 뺏어갈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더라고요. 아, 예를 그쵸. 들어서 리쥬란이라든지 주베룩 시장을. 그쵸. 그게 실제로 뭔가 막 나타나고 있어요. 경합이. 요 데이터를 보시면은 예. 트렌드 요거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보시는 건데 네. 요 그래프 보시면은 리쥬란이 사실 넘버원이었죠. 쭉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주베룩이 딱 21년대가 요때가 아마 제가 처음 맞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요때 이미 트렌드는 올라오고 있었는데 피부과에서 이제 입소문이 좀 나는 단계였거든요. 얘가 요렇게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리투오가 최근에 이제 올해부터 작년이죠.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이렇게 빠르게 치고 올라왔어요. 25년도에. 주목해서 볼 거는 뭐냐면요. 얼마 안 됐어요. 저 리투오 예. 나온 지도. 1년 됐죠. 예. 예. 주목해서 보실 건 뭐냐면은 리쥬란이 요 위치에 오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주베룩이 요 위치에 오는데 5년이 걸렸어요. 리투오가 요 위치에 오는데 1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빠르구나. 주목할 거는 리투오가 뭐 성분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앞에 선배들이 길을 잘 깔아줬어요. 스킨부스터 선배들이. 그러니까 리쥬란이 이제 이미 스킨 부스터 하면 다 네. 아니까. 이미 잘 깔아주니까 주베룩이 다음에 잘 될 수 있었던 거고요. 물론 주베룩은 명확하게는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라서 스킨부스터랑 약간 결이 좀 다르긴 한 PLA 계열이지만은 어쨌든 앞에 주사를 찔러 넣는 건 동일하니까 10년 동안 잘 깔아주니까 주베룩이 5년 만에 빨리 치고 올라왔던 거고 리투오도 리쥬란과 주베룩이 앞에 길을 잘 닦아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빨리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얼마 전에 그 KYSS라고 대학교 주식투자학회, 학교별로 학회 있잖아요. 동아리 같은 거. 네네. 거기 이제 경연하는 걸 가서 저희가 촬영하고 그 영상 다 올려드렸는데 그 중에 한 팀이 이 LNC 바이오 기업 분석해서 발표한 팀이 있었어요. 그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시면 좀 도움 되실 것 같고. 하여튼 요거는 나중에 저희 브릴러님의 피부 미용 특강에서 조금 더 이야기 좀 해주세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셔가지고 화장품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네. 피부 미용 사실 요것만 해도 뭐 몇 시간 정도는 걸릴 테니까 화장품 그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브랜드사가 있고 OEM, ODM 그러니까 제조하고 브랜드하고 그 24년도 강의 때는 ODM, OEM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셨던 것로 뭐 기억을 합니다. 평균적인 수익률을 먹으려면은 화장품에 내가 브랜드를 고를 엣지가 없다라면은 ODM사를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었죠. 근데 그거를 25년부터는 조금 네. 보수적으로 보기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쵸. 텔레그램 보니. 네네네네. 이게 결국에는 24년 하반기 때 화장품 실적을 하나씩 다 까서 보면은요. 네. 인디 브랜드들이 24년 하반기 때부터 좀 망가져서 나온 애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4년 상반기 때는 미국 진출하면서 사실 K-뷰티 붙으면은 다 잘 되던 시기였어요. 네. 그때는 ODM의 캐파가 부족한 시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ODM사들이 뭐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든지 캐파를 막 늘리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때는 화장품이 성장하는 산업의 평균만큼 ODM사가 딱 먹을 수 있는 시점이죠. 근데 인디 브랜드들이 몇 개씩 꺾이기 시작하면은 평균을 먹는 기업은 같이 평균이 깎아 먹기겠죠. 그리고 이미 캐파를 늘려놔 버렸잖아요. 늘려놔 버렸는데 인디 브랜드가 꺾이면은 마진이 안 좋은 것도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매출이 꺾이면 ODM사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4년에는 화장품이 미국에 진출하고 이러니까 K-뷰티 성장할 수 있는 시기였으니까 ODM사를 투자해도 평균을 먹을 수 있었지만은 화장품 투자 난이도가 24년도에는 저는 하 정도로 봤었거든요. 투자 난이도가. 네. 당시엔. 어렵지 않은 시기였어요. 근데 25년대는 이게 중으로 올라갔을 걸로 보는 거였죠. 아니 근데 저희가 그 브릴러님하고 특강을 또 저희가 이번에 기획을 한 이유가 뭐냐면 원래 피부 미용 각종 시술 많이 받으시는 피부 미용 덕후 성공한 덕후이기도 하지만 산업도 잘 아시지만 오랜 전문 투자자
전업 투자자로서 이거를 또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피부과 비교하려고 이 방송 보시고 강의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쵸. 주식 투자에서 또 수익을 내기 위한 거니까 되게 이제 실전에 특화되신 분이라 제가 그걸 또 당부를 드렸던 거고. 왜냐면 이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브랜드사 뒷공무니 잡았다가 마이너스 되고 ODM은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거기 지금 반토막도 더 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25년 때 저한테 그래서 연초부터 많이 물어봤었어요. ODM사 투자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지인분한테는 얘기했죠. ODM사는 25년은 브랜드사보다 매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 물론 ODM사가 안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K뷰티 자체가 ODM사, 그 다음 브랜드사, 유통사가 다 같이 손에 손잡고 같이 커간 거거든요. 국내 ODM사들이 잘하는 게 브랜드사에서 요구하는 제품의 퀄리티를 딱 맞춰서 납기 기간에 빠르게 공급을 해줘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브랜드사의 마케팅 역량이나 브랜딩 역량이 좀 더 커진 시점이기 때문에 잘하는 브랜드사를 잘 골라서 봐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브랜드가 꺾여도 예를 들어서 뭐 파운드리 같은 화장품 OEM, ODM사들은 되게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이 주가는 같이 꺾여버리고 ODM사가 저기 국내에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대부분 이제 한국 콜마 코스메스는 네. 다 아시고 네. 개수로요? 네, 개수로. 많다던데 대략적으로. 몇백 개? 아니, 아니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데이터를 매년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24년 12월 말 기준으로 4,40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들, 화장품 공장들. 네, 네. 1,400. 브랜드는 몇 개 있을 것 같으세요? 브랜드. 네. 브랜드는 셀수 없지 않아요? 훨씬 많겠죠. 네. 대략적으로 개수가 아무나 불러봐요. 15,000개? 예, 막 부르네. 10,000개는 넘을 것 같아요. 10,000개 넘어요. 23년에 3.1만 개였고요. 30,000 개가 네, 넘는다고요? 3만 개가 넘어요. 그 다음에 24년엔 2.8만 개였어요. 아, 좀 줄었네. 그 줄었죠. 네. 제가 얘기했던 거랑 일맥상통하는 그러네요. 부분이 있죠. 인디 브랜드가 몇 개들이 꺾이는 네. 것들이 나오면서 이게 줄어들었어요. 다가- 저희 로드샵 중에 올리브영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죠. 올리브영에서 100억 이상 하는 매출 브랜드를 하는 기업이 몇 개일까요? 100억? 네. 질문에 약간 힌트 답이 있어요. 올리브영에서. 100개? 센스 있으시다. 100개예요. 그게 이제 25년 1월 달 기준으로 100개가 딱 넘었거든요. 하니까 올리브영에 입점을 해서 네. 연간 100억 이상 파는 화장품의 네. 브랜드가 100개를 100개. 넘는다. 근데 궁금한 거 생기지 않으세요? 와. 앞에 브랜드는 줄어들었는데 100개 하는 거는 늘었어요. 100억 이상 하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그 집중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잘하는 브랜드사들은 계속 잘하고 못하는 브랜드사들은 그냥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 브랜드 잘하는 회사를 잘 골라야 돼요. 잘하는 데가 어딥니까? 잘하는 데는 뭐 여러 개 있죠. 네. 네, 여러 개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LG 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은 아. 너무 잊혀져 가고 있고 맞아요. 네. 뭔가 올드스쿨 느낌으로. 그쵸. 우리 참 같이 갔다 왔던 회사 있잖아요. APR. APR이요? 예, 그쵸. 대박 났잖아요. 아, 그쵸. 그 사실 저는 촬영 원래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저희가 또 엄청 쫄랐습니다. 저희가 APR 상장 초기에 네. 탐방을 갔는데 두드렸지. 그거 되게 뜨는 회사라는데 우리 탐방 좀 가고 싶다. 이대호 너 혼자 오지 말고 브릴러님이라고 유명한 사람인데 같이 오면 내가 받아주겠다. 아, 정말요? 그래서 같이 갔죠. 브릴러님 손 잡고 롯데월드 타워 가가지고. 그 제가 그 영상 그때 못 보신 분들 예, 지금 보셔도 좋습니다. 예. 안 가려고 했던 네. 이유가 부담이 너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빠지면은 저 욕먹을까 주가 봐. 빠지는 거 얘기했다. 네, 네. 오르면은 또 자기가 실컷 사놓고 또 아야라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때 제가 그것 때문에 이대호 대표님 아시는데 네. 그 촬영 직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정리를 하셨어요. 다 비우고 촬영이 올라가는 날짜 기준으로 다시 재매수를 했었어요. 그 저기 롯데월드 타워 1층에서 다 팔고 가셨어요. 네. 진짜. 아니, 되게 네. 철저하신 분이야. 치밀하시다. 네. 네. 치밀하지 마요. 파워제이. 뭔가 문제가 생길 문제가 수도 생길까 있으니까. 봐.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때 완전 대바닥이었는데. 그쵸. 5만 네, 네. 몇천 원? 네. 그러니까 솔직히 APR에서 그때 주가가 너무 안 좋아서 저희 뭐라고 한 거예요. 아니요. 그때 회사가 잘 되고 있어서 그랬어요. 지금 주가 만약에 지금처럼 대여섯 배 올랐어 봐. 그때 시장이 관심 없었는데 회사는 꾸준히 잘 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때 결정적으로 그 기업 탐방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날 제가 마지막 질문을 가자는 건의를 하나 했었거든요. 네. CFO님한테 네, 맞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일반 투자자들도 최소한 분기 실적 컨콜만이라도 공개적으로 좀 해줄 수 없으시냐라고 제가 질문했었어요. 사실 그 질문을 유튜브에 영상으로 이렇게 남겨놓으면은 그거 자체가 좀 힘이 되고, 근데 회사가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을 때 그걸 또 지켜야 되는 또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했었었고, 맞아요. CEO님이랑 CFO님, 신재현 CFO님 되게 소통을 잘 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실제로 그거를 흔쾌히 또 받아주셨고, 뭐 사실 다른 회사였으면 조단위 회사가 일개 개인 투자자 가가지고
공개 콩콜 좀 해주세요 했을 때 뭔 소리 하냐 이럴 수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무시를 안 하시고 받아들여 주셨고 APR이 그 다음 분기부터 바로 다 공개 실적 콩콜을 다 맞아요. 진행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실적이 좋아서 잘 했던 것도 있는데 콩콜 항상 들어보시면은 콩콜 내용이 좋으면은 즉각적으로 주가가 반응을 해줬어요. 반응해줬고 맞아요. 중간에 CFO님이 어떤 것들이 우리가 지금 할 예정이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던 얘기들이 한 달, 두 달 뒤에 실제적으로 기사상으로 정말 실현이 되고 있는 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하나 둘 쌓여가고 뭐 비과세 배당 등 주주 하나 이런 것도 잘해주시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APR이 더 좀 좋았던 경향들이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 APR이 약간 되게 모범적인 케이스. 네, 정말 그러니까 모범적인 멀티플만 케이스예요. 높아지는 게 아니라 실적도 쌓여가고 있고 IR도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소통도 잘하고 주주 환원 잘하고 그쵸. 신지아 부사장님도 그렇고 뭐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김병훈 대표도 뭔가 마인드가 잘 좀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PR이 그 위로 5배, 6배 올랐나? 아이고 배야. 네,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2년 전에 촬영할 때 비상장 때부터 제가 얘기는 했었거든요. 맞아, 맞아. 이래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기자들은 안 돼. 그러니까 뭔가 또 공부하는 거랑 그래서 사실 주식주는 그거예요. 뭔가의 그 결단력도 되게 중요해요. 아니요, 저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냐고 생각하냐면은 네. 디바이스를 직접 구매해서 사용해 본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라고 봐요. 아, 얘기를 듣고 저게 진짜가 아닌가 싶어서 그냥 검색해서 결제해서 써보고 테스트를 해본 사람들은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특강 재정리 하실 때도 말씀해 주셨던 게 서브라고. 세강력 끼지 말고 무조건 다 체험을 해봐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균형을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네. 근데 APR에 조금 이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저 마케팅 회사 아니냐. 뭔가 브랜드 마케팅, 연예인 마케팅, SNS 마케팅만 잘하는 거 아니냐. 보실 때 본질은 어떻습니까? 화장품 본질 한번 고민을 진짜 진지하게 해봐야 되는데요. 네. 만약에 제품만 좋은 것 같으면 피부과에 MD용으로 공급되는 제품도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이 만들었다는 말 이런. 네. 근데 피부과에서. 그 제품들이 뭐 일반 브랜드사 제품보다 뭐 퀄리티도 좋고 성분도 더 좋은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불티나게 팔렸나요? 아니죠. 결국에는 B2C는 공통된 건데요. 소비자를 하게끔 내가 그거를 사게끔 만드는 게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예시를 들면은 이거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아이폰? 케이스 뭐야? 파이? 케이스. 아시죠? 뭔지 모르시죠? 케이스 티파이? 이거 모르세요? 모르세요? 아이, 왜 날 아시죠? 몰아가. 아시죠? 몰라요. 뭐 케이스 케이스예요? 네, 케이스인데 어. 요게 가격이 아이폰 17 기준으로 89,000원이거든요. 케이스 하나가? 케이스 하나가. 플라스틱이야? 네. 왜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해가 되세요? 안 가죠. 왜 사시는지 이해되시죠?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좋고 일단 연예인들이 이거를 들고 셀카를 많이 찍어요. 요렇게. 그리고 이게 요거는 임팩트 케이스고요. 컴팩트 케이스라고 해서 요 네모난 게 말고 겉에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걔는 7만 원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컴팩트 케이스가 2만 원 싸니까 그거를 많이 살 것 같지 안 사요. 다 요 임팩트 케이스를 사요. 이유가 뭐냐?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들이 이거를 들고 사용을 하니까 나도 그거를 갖고 싶다. 아니 그게 무슨 뭐 충격이 엄청 강하고 충격에 강해요. 충격에도 강하긴 해요. 엄청나게 경고해요. 경고예요. 무슨 핸드폰도 아니고 핸드폰 케이스를 8만 원 주고 사는 건 난 이해를 못하겠다. 근데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B2C 투자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화장품도 동일한. 화장품도 맞습니다. 동일하는 거라서. 그게 네. 중요합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이게 뭐 옳다 그르다를 우리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돈 잘 버는 기업, 그렇게 해서 실적이 펀더멘털이 우수해지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쵸. 그 방향으로 또 수능해서 또 가야죠. 그게 또 현명한 겁니다. 여자의 마음은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으세요? 남자들은 잘 모르고. 네. 그쵸. 여자의 마음은 누가 알아요? APR 사장님이 제일 잘하시나.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여자들이 제일 잘하죠, 사실은. 그쵸, 그쵸. 여자들. 네. 저희 탐방 갔을 때, 롯데타워 갔을 때, 어떤 그때 대표님도 그랬지만은, 막, 회사 가다 점죠. 뷰가 막 좋다 그러고, 그쵸. 20, 30대 여성분들 위주로 있었거든요. 그때 뭐 댓글 다 본 건 아닌데,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저기 대표님이 허세가 있어가지고, 저런 잠실에 비싼 롯데타워에 월세 비싼 게 들어가 있다. 화장품 판매하는 기업이 왜 굳이 저런 데 가 있냐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하나 말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네. 대표님 지금은 이제 대표님이시지만 예전에 직장을 선택하실 때 네네네. 어떤 거를 포인트를 보고 직장을 선택하셨어요? 남자들이 보통 선택하는 거. 뭐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회사의 이름, 복지, 뭐, 진짜 다닐만한 회사. 뭐 연봉은 기본이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쵸. 남자들은 보통 연봉, 그 다음에 집에서 출퇴근 거리 가까워야 그쵸, 되고, 그쵸. 그 다음에 회사 근처에 남자들의 소울푸드인 국밥이랑 제육- 제육이랑 돈가스가 돈가스. 있어야 된다. 네. 돈가스 있어야 돼. 근데 여자들은 조금 달라요. 네. 여자들은 연봉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집에서 출퇴근 거리보다는 내가 다니는 회사의 입지가 중요해요. 있지. 네, 입지가 중요하고 들어갈 때
카드를 찍고 들어가는 회사냐, 안 찍고 들어가는 회사도 또 중요해요. 음. 카드를 찍고 들어가는 회사는 그래도 뭔가 그쵸, 그쵸. 있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일을 하다가도 잠깐 밖에 찍었을 때도 약간 석촌호수 뷰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아, 인스타 감성. 인스타 감성, 네. 인재들이 보이죠. 네, 식사 시간에, 점심시간에 잠깐 나가서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호수 한번 딱 걷는 거. 그런 느낌을 또 여자들은 되게 많이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댓글로 한번 대답해 주세요. 젊은 직원들한테 화장품 회사 아모레퍼시픽 갈래, APR 갈래라고 하면 어디 갈까요? 요즘 Z세대들. 실제로 제가 이게 제 생각인가 싶어서 회사에 문의도 해봤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인재 채용에 도움이 되시냐라고 여쭤봤었는데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된대요. 그리고 그런 인스타 감성을 좋아하시고 그런 부분에 되게 센서티브한 여성분들이 가장 소비의 최앞단에 계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다 모여있다 보니까 어떤 여성의 마음의 포인트를 공략해야지 이 사람이 이 제품을 보고 살까 하는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거죠. 남자들은 그거 몰라요. 그런 밑에 것들이 차이가 나는 맨날 거예요. 밑에 가가지고 케이스바이 줄 서서. 그 보세요. 이대호 대표님 이거 보고 이거 뭐 가격 듣고 이거 왜 사냐? 플라스틱 쪼가리를 왜 사냐? 근데 여기는 예쁘고 튼튼하고 좋다. 소비하는 거는 여성이거든요. 화장품도 남성도 소비를, 저 같은 사람도 소비 많이 하지만은 이런 고지식함을 버려야 여성분들이 소비를 많이 하니까 그 여성분들의 마음의 캐치를 잘 해야 된다. 근데 API 같은 경우는 그런 잠실에 있는 이유가 그런 센시티브한 여성분들을 더 채용을 많이 할 수 있고, 가졌을 때 보셨겠지만 20대, 30대 여성분들이 다 많이 있어요. 이야, 이게 사실은 하늘을 보면 열을 안다라는 말도 있지만 한 번 볼 때 10개를 보는 분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브릴러님한테 빨대 그- 꽂으면 돼. 빨대를 팍 예, 꽂아가지고. 빨대 꽂아갖고 네. 빨아먹으면 됩니다. 화장품 산업 이야기하다 뭐 사실은 이제 또 APR이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네. APR을 좀 더 여쭤봤던 거고, 네. 앞에서 우리가 주가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뭐 실적 중요하고 네. 멀티플 중요하다라는 거. 네. 특히 이제 피부미용 장비, 그 다음에 ECM 쪽도 이야기 들어봤는데 화장품 쪽의 멀티플은 어때요? 평균적으로 15배 정도 주고 있거든요. ODM 사.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브랜드사냐 ODM사, 유통사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예요. 작년에 시장에서 브랜드사의 멀티플은 20배가 한계다, 약간 캡을 씌우는 논리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채널 썼지만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탑 글로벌로 굉장히 잘하는 회사들은 20배에서 25배 이상을 줘도 상관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주한원이나 이런 것들, 실제로 코스피나 이런 것들이 하면서 멀티플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회사들은 멀티플을 최소한 5배 이상은 더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20배 상방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 친한 지인 중에 되게 감수성이 풍부하신 여성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계산기는 두들겨 보되 밸류는 시장에서 정해주는 거다. 네. 그러니까 아예 안 볼 수는 없어요. 계산기 두들겨 보는데 내가 그걸 굳이 여기가 상방이라고 막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시로 API 보시면은 퍼 차트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20배가 요 연두색이거든요. 22.9배가. 요때 만약 20배라고 팔아버렸으면은 기업 실적이 성장하는 거를 전혀 함께 동행하지 못했던 거죠. 물론 이거는 APR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기업들 다 공통된 특징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멀티플은 미래 이익보다 더 먼저 빨리 올라가기 치고 때문에 올라가니까. 나중에 이게 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 왜 엔비디아 때도 그렇고 뭐 조방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멀티플 때문에 비싸다라고 해서 먼저 내려버리면 전문용어로 털린다는 거. 그쵸. 그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브릴러님의 특강에서는 피부 미용 어떤 기술, 트렌드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주식, 주가에 대한 이해도 같이 배울 수 있다는 거. 사실 그게 또 포인트이기도 해요. 그럼 이제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거의 우리가 1시간 넘게 사실 조금 겉만 핥은 느낌도 있습니다. 맞아요. 저 되게 딥하게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또 피부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 그래요? 꼭 네네. 들으십시오. 후회 안 할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꼼꼼하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요즘에도 선크림 그렇게 많이 바르세요? 꾸준히 바르고 있죠. 겨울에도? 그게 하루에 막 몇 번씩 바르세요? 하루에 집에 있을 때도 집에 있을 때는 밖에 나왔을 때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한 2번 이상은 바르는 것 같아요. 집에 계실 때 선크림을 발라야 돼요? 네네네. 실내에서도. 왜냐면은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자외선이 있기 때문에 UVA가 있고 UVB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내 뚫고 들어오는 자외선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해줘야 돼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거 거의 재작년 강의에서도 많이 이야기해 주셨었잖아요. 네, 거기서 똑같이 시작을 합니까? 아니면 업데이트 돼요? 왜냐면 재작년에도 한번 들었으니까
안 들어도 돼 뭐 이럴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신규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기초적인 내용은 중복되는 내용은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대신 제가 할 때 좀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런 부분은 말을 좀 빨리 할 예정이에요. 신규로 업데이트 된 내용들은 조금 더 천천히 얘기를 할 예정이고요. 물론 이제 그 특강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제대로 배우면서 그리고 나의 어떤 주체적인 판단을 네. 위해서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그 끝내기 전에 저 그거 하나 먼저 여쭤볼게요. 아까 뭐 APR도 이제 잘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요즘에 화장품은 진짜 마케팅 전쟁이더라고요. 맞아요. 똑같이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돌린다라고 해서 100만 원씩 광고한다고 해서 똑같이 파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플랫폼이 가장 강하고 또 어떻게 하는 회사가 잘하는 겁니까? 지금은 이제 광고 플랫폼 어디서 보세요? 전 무조건 인스타. 인스타 요즘 많이 보죠. 네. 인스타. 3대장이 있거든요. 네. 틱톡하고 인스타하고 유튜브 숏폼. 그것도 쇼폼이에요. 네, 숏폼이 있죠. 릴스 같은 걸로도 네. 많이 보고 그냥 피드로도 많이 보기는 하는데, 브랜드사가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인디 브랜드사들이 몇 개 꺾이는 것들이 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신규 플랫폼이 안 나오고 있어요. 광고 플랫폼 할 수 있는 게. 요 세 개 말고는 지금 따로 딱히 떠오르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회사들이 마케팅비를 쓰니까 마케팅 단가가 올라가요. 올라가죠. 신규 브랜드 입장에서는 그 단가를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존 브랜드들도 뭐 예를 들어서 API 같은 애들이 원체 너무 마케팅을 잘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마케팅비를 100을 쓰면은 110, 120 잘 나오면 150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100을 쓰면은 100이 나오거나 그거보다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마케팅비를 집행은 해야 되는데 효과가 안 나고 마케팅비를 안 써요. 그럼 또 매출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구조가 되게 조금 이제는 저러지도 못하는 거고, 상위에 있는 잘하는 브랜드들만 이제 계속 잘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버린 상황이 되고. 아니 그게 이제 저희도 예전에 뭐 건강기능식품 해보겠다고 까불었다가 된통 데이고 했습니다만, 앞에서도 그래서 화장품 브랜드 수가 줄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 밑단에 경쟁력 없는 업체들부터 브랜드부터 막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네. 잘하는 회사는 계속 더 잘 될 수밖에 네. 없고. 그때 느끼신 게 뭐였어요? 제품의 구성이나 제품의 이런 잘 들어간 거였나 아니면 마케팅이었나요? 결국 마케팅이죠. 그쵸? 네. 근데 마케팅은 또 쩐의 전쟁이고, 물론 이제 그것도 굉장한 기술이 또 필요하겠으나 어떤 뭐 맞춤형으로 이제 뭐 설정 잘해서 한다라는 거. 근데 그거 참 모르겠어요. 그 요새는 너무 어려워. 약간 스토리텔링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사장님이 직접 본인 계정에서 막 이런 식으로 릴스 찍고 이래갖고 거기서 또 몰리고 막 이런 행태를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트렌드를 결국에는 잘 읽어야 돼요. 네, 그렇죠. 집단 지성으로 잘 해야 되고, API 같은 경우는 그 20, 30대 여성분들이 매일 고민하는 게 그거 들여다보고 어떤 영상을 올렸을 때 조회수가 많고 어떤 영상을 이쪽 방향으로 했는데 이거는 조회수가 안 나온다.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인플루언서분들에게 교류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일반 신규 브랜드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3대장이 플랫폼에 쓰려면은 마케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근데 집행을 해도 기존처럼 효율이 안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차이가 뭔지 그 핵심을 잘 간파를 해도 또 성공 투자 여부가 좀 갈릴 것 같아요. 사실 이제는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돼버렸냐면요. 뭐 API에서 그럴 이유도 없겠지만은 마케팅 방법을 A부터 Z까지 다 알려줄게 하고 회사에 알려줘도 이거를 따라할 수 있는 회사가 없죠. 뭐 인력도 그렇고 자본력에서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도달을 하고 네. 도달을 했으면 그것을 구매 전환으로 이어가는 거. 이론적이긴 하나. 되게 거기에는 엄청 감성적인 부분이나 되게 복잡한 로직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있죠. 뭐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케이스트 파이티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이게 단순히 뭐가 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렵고, 왜냐면 여성분들의 그 감정의 그 선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자극을 시켜주고 이게 앵커가 딱 돼서 딱 잡게 하는 것들이 기술력인 거죠. 그래서 플래시 자산운용의 그 백지훈 대표님도 백대표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진짜 사업하는 거 어려운데 그렇게 사업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에게 같이 갈 수 있다는 거. 그게 주식 그쵸. 투자의 장점이라는 거. 항상 하는 얘기가 창업하면 내가 주인인데 나를 못 믿기 때문에 잘하는 대표님 있는 회사에 같이 동업하는 게 훨씬 확률이 높다. 거인의 어깨에 네. 올라타고. 네. 그래서 주식 투자가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그쵸. 꾸준히 또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쉽지는 않아요. 공부를 트렌드도 열심히 계속 하는. 바뀌고 피부미용 뭐 장비도 그렇고 ECM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실제 배우면서 또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마무리 말씀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 항상 하는 말인데요. 이제 선크림 얘기 계속 하지만 겨울이지만은 네. 저희 피부 노화의 90% 이상가 광노화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크림 꼭 바르시고, 몇 년 전부터 러닝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러닝 하시는 분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있어요.
열심히 운동했더니 얼굴이 좀 나이 들어 보인다. 맞아요. 이유가 러닝하면 살이 빠지면 체지방률이 낮아지면서 피부가 좀 처져서 그런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러닝 어디서 해요? 야외에서 하죠. 밖에서 하는데 선크림 잘 안 바르거든요. 선크림 발라도 땀 흘려서 또 다 흘러내리거든요. 눈이 아파요. 네. 그거는 이제 무기자차 쓰시면 돼요. 유기자차 쓰면 눈시림 현상이 있는데 어쨌든 선크림 잘 발라서 러닝을 하셔야지 피부 노화, 강노화를 많이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년에 뭐 큰 돈 아니라도 1년에 한 번 정도 모노RF 시술 좀 받으시면 좋고 이제 지금도 인상 쓰시니까 이모 이게 되는데 주름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는 개개인의 자유인 것 같아요. 성향 차이인데 어떤 분들은 주름 하나도 없는 게 너무 인위적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주름 지는 게 싫어한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주름이 지는 게 싫은 사람이면은 또 미간하고 이마하고 눈가하고 콧등하고 보톡스를 맞아서 주름이 안 생기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남자분들도 겨울에 지금 되게 건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습 좀 열심히 해주시고 뭐 디바이스 같은 거 사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는 게 좋죠. 여러분 예뻐지세요. 예뻐지시고 계좌도 예뻐지세요. 뭐 사실 그게 또 최고죠. 아, 그쵸. 건강하시고.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해서 1월 17일에 진행되는 오프라인에서의 특강 그리고 네. 그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관련된 특강 정보는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요. 브릴러닝과 우리 뭐 피부 미용, 화장 뭐 전반적으로 섹터 공부하고 또 주가도 이제 주식도 공부를 하면서 계좌가 예뻐지는 모두가 예뻐지는 그런 분들 되셨으면 저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네, 좋습니다. 그때도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효자예요, 효자. 진짜. 되게 그리고 저기 매력적이시다. 부모님한테 현찰 이만큼 드리고 이런 거 좀 SNS에 올리지 마세요. 딴 사람들이 보고 막 그거 보셨어요? 전화 오십니다. 농담입니다. 그만큼 효자라는 거. 또 왜냐면 기부도 많이 하시니까. 그러게요. 강의 수익 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브릴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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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